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장가오리 전 중공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중국 테니스 선수 펑스하이의 행방이 묘연했으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중공의 관영 나팔수 CGTN이 펑스하이가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실종되지 않았다 등의 아주 구린내나는 내용의 메일을 세계여자 프로테니스협회 회장에게 보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전 15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WTA 회장 스티브 사이먼은 중국 테니스 협회를 비롯한 여러 소식통을 통해 그녀가 현재 신변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은 펑스하이와 직접 대화를 하진 못했지만 현재 베이징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펑스하이 사건은 중공 세계여자 프로테니스 협회의 발전에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향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펑스하이는 웨이보에 장가오리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사라졌습니다. 14일 WTA는 펑스하이를 성혼하는 성명을 내고 전 중공 부총리의 성폭행에 연루되어 있으며 혐의를 전면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회장은 여성을 위한 단체로서 우리는 여전히 평등, 기회, 존중이라는 우리의 기본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WTA 관원과 현역 선수들은 아무도 펑스하이와 연락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월 2일 펑스하이는 실명으로 장가오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수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펑스하이는 장가오리가 자신을 가지고 놀다 버렸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하더라도 또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장문의 글은 웨이보에서 20분 후 삭제됐고 펑스하이의 웨이보 계정도 차단됐습니다. 그녀는 이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가오리는 이 국가적 스캔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민주화 운동가인 왕단은 펑과 장의 불륜 관계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고 중공 고위 관리가 엄탐하게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6중 전의 전날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을 펑스하이가 갑자기 실명으로 고발한 상황이 그녀가 어디서 그런 용기와 저력이 생겼는지 궁금해졌으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15는 중공 군용기가 11월 연일 대만을 교란했고 15일은 서남 방공 식별구역에 4번이나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1년 PLA 군용기가 199일 동안 772회 대만 영공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공의 대만 공격 6단계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정치적 요인과 국제 정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공은 사실상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의 중공 6단계 공격 시나리오를 보면 1단계 중공군은 대만에 대해 회색지대 작전, 즉 불법, 합법 여부가 모호한 지역 작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2단계 푸젠성 남쪽 6km 떨어진 진먼도 점령, 3단계 미국, 일본 등 대만 지원 차단, 4단계 대만 봉쇄, 5단계 짧은 시간 내에 주요 기반 시설 및 미사일 공격, 6단계 전면 침공입니다. 이 시나리오 최악의 결과는 바로 동아시아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안 관계가 팽팽한 긴장 상태이므로 오판이나 사고가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 학자인 천량전은 중공의 대만 공격 6단계가 성공하려면 대만이 국제적 지원도 받지 않고 또 자기 방어를 전혀 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현 단계에서는 대만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전에 반드시 신호나 정보가 들어오고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에 미국, 일본 등 민주국가의 군사 배치가 있으므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 공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대만 침공이 가능한 시점을 예측해보면 내년 하반기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 종료, 2027년 건군 100주년, 2049년 건정, 즉 정권 수립 100주년 등이 있습니다.
천량적 교수는 현재 에너지 부족과 사회적 불안 및 전염병이 국가의 기초를 흔들지 못한 상황에서 중공이 안정적인 군사 성장을 유지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안보연구소의 학자 슈 샤오황은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로이터 통신이 제시한 상황 분석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지만 대만군은 비상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해상 민병대 및 기타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외도를 침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군은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과 해안 방어를 강화하여 상륙한 대가가 너무 커 감히 쉽게 침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난 15일 저녁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20년간 미국에 잠적했던 중국 은행 쉬꺼진 정 카이핑 지점장이 하루 전날인 14일 중공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쉬꺼진은 중공 최대 은행 부패 사건의 주범 3명 중 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2001년 10월 동료인 여진동 쉬차오범과 모의해 중국 은행 자금 약 4억 8,5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세 사람은 홍콩으로 탈출한 뒤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홍콩 영일 보고서에 따르면 세 사람의 아내가 가짜 결혼을 통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 다음 남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세 사람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진동과 쉬차오범은 2004년과 2018년에 송환됐습니다. 쉬꺼진은 송환을 거부했고 2009년 5월 미국 법원에서 22년형을 선고받아 13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쉬꺼진이 중공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중공으로 송환된 상인 장위칭도 중공 간첩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3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클럽인 마라라구를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돼 8개월을 감옥에서 복역하고 2년간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미중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외부 세계는 중공과 미국 간의 교섭 결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담 전에 분위기 띄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차이샤 전 중앙당 학교 교수는 바이든이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생명이 위독한 시민기자 장잔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공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인 장잔이 우한 전염병 실태를 지난 1월 유튜브에 생중계하고 중공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분란, 조장, 선동죄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장잔이 감옥에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각계 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잔의 어머니는 11월 15일에서야 비로소 딸의 의료 가석방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